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지난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혹은 이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못 받아서 이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래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조이기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반면 국민들은 그래도 내 집 마련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금융권에서라도 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대출 조이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 부동산 투자 심리는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알짜배기 부동산 팁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전화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고민을 저희와 함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혹은 문자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S&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부동산 팁을 드려야 되겠죠. 알짜배기 팁을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독 변수도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던 연초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지금 주택시장을 정리하는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이들의 우려처럼 정말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요즘에 아파트에서 주말마다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삿짐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요. 그 말을 보면은 결국 주택시장이 아주 움츠러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상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뭐 3월이라는 네. 시장 자체가 1년 연중으로 봤을 때도 좀 거래량이 많고 또 매매 전세 거래량이 굉장히 높은 시기 중에 한 시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량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집을 매수하는 어떤 투자적인 심리에 있어서는 조금 관망세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는가 이런 지금 현상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표를 갖고 지금 통계자를 보면서 최근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볼 이런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되고 있는 전체적인 거래량과 더불어서 또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통계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국 주택 거래량에 대한 월별 거래량을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별 거래량 3월 달 거래량을 좀 한번 체크해 보면 7만 7천여 건으로서 작년도 3월 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0.7% 정도는 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2011년부터 최근 한 5년간 거래량을 우리가 한번 놓고 봤을 때는 이 5년간 3월 달 거래량이 연중에서 가장 좀 많이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래량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낮은 6.6% 정도 감소한 수치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은 뭐냐면 전반적인 그 대출 규제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분위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는 좀 관망세로 봐야 되지 않겠나 매매 시장 자체를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지역별로 좀 차이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광역시 중심으로 세종시라든가 대구, 광주, 뭐 부산 뭐 이런 지역들은 전년 대비해서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소폭의 좀 상승 증가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봤을 때 또 그 가격이 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우리 울산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한 20% 넘게 감소한 이런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 지역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약 한 13,000여 건이 좀 매매 거래량이 좀 있었는데
작년 우리 3월 달로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감소한 수치입니다. 뭐 3.4% 정도 감소했는데 이건 전체적인 큰 통계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 일단 중요한 점은 강남 3구에서는 상승률이 약 한 8.7%로 좀 높게 나타났다. 네. 결국 뭐냐면 중심권 지역들 이런 안정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거래량이 굉장히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방송에서도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좀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 이런 어떤 상황 결국은 투자 왔다가 투자처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안정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결국 중심권과 외곽 또 뭐 이런 어떤 그 양극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일단 매매 시장은 좀 현재 상황에서는 관망세 분위기 속에서 중심권의 상승을 말씀드린 거고 일단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동향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KB 국민은행 그 자료를 좀 기초로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서울 지역의 전세 가격은 0.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0.04%에 보이면은 가격 상승폭은 조금 낮다라고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강북권의 마포나 서대문 뭐 이런 지역들, 은평 이런 지역들의 가격 상승폭이 조금 높았습니다. 0.4%대로 상승을 했고 또 강남권에서 영등포라든가 서초, 동작, 뭐 강남구 이런 지역들이 전세 상승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동이라든가 강동 이런 지역들이 상승률보다는 오히려 전세 가격이 좀 하락을 했죠. 이런 것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상승했던 지역은 보면 도심권하고 좀 연결돼 있는 이런 지역들이고 또 네.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직주 근접 현상에 의한 주변 지역 강화되고 있는 전세 시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성동이나 강동 이런 성동에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왕십리뉴타운의 센트러스가 최근에 입주를 했습니다. 대규모 단지가 입주를 하고 또 강동 같은 경우에도 고덕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또 입주를 했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단지가 입주를 한 지역들이 좀 전체적인 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는 하락으로 보여진 것이고요.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또 특이점을 하나 또 살펴보자면 과거에는 좀 3월 달이면 어떤 학군 수요로 인해서 전세가가 높았던 양천구, 목동 뭐 이런 지역이라든가 노원구 이런 지역들이 상승폭이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높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어떤 학군이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점점점 어떤 가치들이 또 전세가로 반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뭐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강세가 좀 이어지는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해도 지금 뭐 강남 강동권으로 해서 대규모 단지 이주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둔촌주공이라든가 고덕 지역의 어떤 이주 수요 또 강남권에도 개포 지역의 1단지, 4단지 뭐 이런 지역들이 뭐 강남권에 또 일부 뭐 청담, 삼익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물량을 따져본다면 약 한 15,000여 세대들이 지금 또 이주 물량으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이주 물량 대비 서울 지역에 아직은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당분간은 어떤 수요가 공급보다는 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전세 시장이 강보합세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송 대표가 거의 한 5분가량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인기 많은 지역을 잘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 대표를 직접 만나서 상담도 받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 전략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소액 투자 성공 전략이고요. 4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고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을 좀 도와드릴까요? 예, 저희는 거여동에 네. 45평 아파트, 금호 어울림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살고 있는데
좀 이제 식구들도 다 빠져나와서 매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매도 시기랑 네. 또 여기 이제 위례 바로 옆이라서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거주는 한 10년? 네,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주변 지역의 어떤 호재들도 있으니까 과연 지금 네. 매도를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나을지 고민 많이 되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많이 좋아지니까 여기가.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송 대표 직접 한번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목소리가 활기차십니다. 네. 지금 여기 거여역 있는데 거기 얘기하신 거죠? 마천역 네. 있는데도 금호가 있고 한데. 네, 거기는 마천이고요. 아, 마천 여기는 여기 거여역 바로 밑에. 네, 거여역 바로 옆에요. 여기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여기 단지수 작은 거 요거. 그죠? 네, 네, 네. 2003년도에 입주한 데네요. 여기 45평, 여기 중대형이네요, 다. 네, 다 준비되어있네요. 여기 네. 단지수가 좀 작고. 자, 지금 여기서 10년 동안 거주하시고 지금은 가족들이 이제 뭐 분가를 하시거나 이래서 가족 수가 적어져서 이제 중대형이 별로 활용도가 없기 의미가 없죠. 때문에 네. 작은 거로 가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까고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언론에서 얘기하고 지금 제가 뭐 저도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네. 중대형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모든 어떤 이런 흐름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똑같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중대형이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뭐 좋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 뭐 오래 거주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 시세는 알고 계신가요? 시세는 여기가 뭐 여기가 중대형 아파트긴 한데 세대수가 45평은 몇 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매매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거래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세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지금 이쪽 지역에 뭐 중대형이 별로 없고 또 네. 이런 상황이라서 시세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시세를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네. 이 거여역 근처로 해서 뭐 이런 그 거여 소규모 단지들이 있잖아요. 1단지, 2단지 뭐 이런 단지들이 있죠. 아파트 네네. 거여 있죠. 아파트들이요. 네. 예,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소형 단지인데 여기가 지금 평당 한 1,700, 1,800 정도 가요. 지금 시세가 평당 네네. 가격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면 지금 지금 금호 아파트 여기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네. 중대형하고 같은 가격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단지든지. 그래서 네. 봤을 때는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 선으로 예측해 본다면 네. 뭐 한 6억대 후반 정도가 시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6억 후반에서 뭐 한 7억 정도 선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네. 향후에 지금 이 매도 시기라는 거는 지금 뭐 어떤 주변 환경하고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작은 단지에서는 특별한 매도 시기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향후에 이 주변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도를 좀 제가 좀 크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본다 그러면 이 거역 역세권에 지금 금호울이 굉장히 좋은데 이 네. 주변에는 변화가 많이 생기죠. 거여맞춘 뉴타운이 막 지금 조성되고 있고 지금 2-1구역, 2-2구역은 곧 이제 뭐 일반 분양이 좀 진행될 예정이고 또 이 거여맞춘 뉴타운 뭐 4구역도 있고 진행하다 보면 여기 거여맞춘 뉴타운에 들어올 세대들이 새로 한 10,000세대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네. 내 아파트 주변으로 대규모 단지들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물론 나는 여기에 굉장히 그 역세권이라는 장점은 갖고 있지만 중대형이라는 선호도가 좀 낮은 평수고 또 한 가지는 세대수가 작다라는 핸디캡 또 한 가지는 연차가 좀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같이 동반할 수 상승할 수 있겠냐 이거는 저는 제가 부동산 업계 시장조사 참여 한 2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따라갈 확률은 적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래쪽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여역 인근 밑에 쪽으로는 위례 신도시가 조성이 되잖아요. 네. 예, 지금 위례 신도시. 지금 왜냐하면 거여 2-1구역, 2-2구역 거여맞춘 뉴타운 지역은 과거에는 중대형을 좀 많이 포진을 시켰는데 계획에 네. 지금은 네네.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대형 평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중대형이 좀 상대적으로 좋을 수도 있잖아요. 중대형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례 신도시에 지금 38평대 뭐 40평대 초반 굉장히 공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그 새 아파트 위례 신도시에 지금 들어서는 어떤 물량으로 수요가 많이 뺏길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북위례라고 지금 그 바로 밑에 쪽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네. 예, 특전사 부지 있던데 이 지역도 사실 올 하반기부터 공급량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얘기냐면 주변이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전부 주거단지로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주거단지 새 아파트 단지들 속에서 내가 중대형 단지 뭐 그렇게 세대수가 없는 단지에 과연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냐. 지금 당장은 어렵고 좀 시간이 흐르면 약간의 추격 매수는 갭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은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 4년, 5년을 그런 조금 상승을 보면서 여기서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가격이 여기서 더 하락할 여지는 없지만 변화를 줄 것 같으면 지금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에 변화를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네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중간에 갑자기 개가 짖어서 좀 놓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안 놓쳤어요. 안 놓치셨어요? 네. 네네.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 말미에 그 송성문 대표 무료 세미나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제- 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지금 노원구 종계주공 2단지 아파트 네. 17.9평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예, 제가 지금 1년 가지고 있는데, 네. 조금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매매하는지. 그럼 좀 거주하고 여쭤보려고요. 계시는 건 아니신가 봐요. 네, 거주한 거 아니에요.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시고 혹시 세입자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월세 지금 1,060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매도하는 것이 나을지 좀 더 들고 가는 것이 나을지 저희가 지금 바로 송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외부에 계신가 봐요. 아, 네. 예, 외국-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네. 뭐 그냥 지도를 못 보시더라도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네. 일단 사신 지가 얼마 1년밖에 안 되셨어요. 예. 아, 그 조금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 정도 좀 올라갔어요. 예, 최근에 매수한 그 시점보다는 지금 조금 더 오른 상황이죠. 근데 앞으로 좀 네. 더 오를 수 있겠냐, 이거를 네, 보시는 네. 거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투자 목적은 전혀 없으시고 일단 중간 지역이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소형을 매수하신 이런 형태 같아요. 그죠? 네네, 예. 네네. 일단은 지금 앞으로 이 상계동, 중계동 이런 지역이 뭐 급격한 상승은 없겠지만 한마디로 급격한 하락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선에서 좀 보합세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차액을 기대하기에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형태에서 조금 시세가 좀 보합세로 가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세를 받고 있는 것이 투자금 대비 뭐 괜찮다고 하면 보유를 하셔도 되지만 그게 수익률이 좀 낮다라고 하면 차익이 별로 없다라면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든가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좀 이제는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매도 시기를 한번 잡아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론 먼저 이렇게 드리고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이 중계주공 뭐 여기 단지들이 많이 있죠. 중계동 학원가 중심으로 해서 주공 단지들이 많이 지금 포진해 있는데 네네. 자, 지금 여기 가격이 최근에 조금 소폭 올랐어요. 근데 비해서 상계동보다는 안 오르죠? 상계도는 재건축 들어갔기 때문에 좀 비싼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근데 네.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자, 네. 우리가 좀 정확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중계주공하고 상계주공하고는 입지가 좀 틀려요. 뭐냐면 상계주공 단지들은 노원역이라든가 뭐 아래쪽으로 해서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통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중계동은 그에 비해서 교통이라든가 어떤 그 상업시설 이런 것들은 좀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학원가가 좀 유명한 거죠. 그죠? 예, 바로 예. 은혜 사거리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네. 건데 문제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상계동 이런 노원역 근처하고 지금 네. 중계동 지역하고 중공아파트 가격 차이가 좀 큰 거예요, 사실은. 이해는 예. 되시죠? 네네. 그래서 상계동 중공아파트가 최근에 지금 뭐 상계, 창동 이런 어떤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변화가 생기면서 또 네. 재건축에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상계동 지역이 올라주니까 중계주공 이런 데도 조금 가격 상승폭이 오른 거예요. 그죠? 네네. 네네. 한 가지 짚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상계동 지역은 소형 단지들이 굉장히 많죠. 상계주공에. 중계주공도 그렇지만. 예, 맞아요. 전체 상계주공만 해도 한 15,000세대 돼요.
네네. 예, 1단지, 16단지, 뭐 중계도 지금 뭐 여기 1단지, 2단지, 뭐 6단지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계동 지역에 지금 그 중계 2단지 지금 소형단지잖아요. 예,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중계동 지역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90년대 초중반부터 이 소형 단지들에서 벗어나서 중계동 지역에 이 지금 그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여기 무슨 청국 뭐 건영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어떤 뭐 신안동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서 이 평형대들이 좀 큰 평형이 들어오면서 중계 학원가가 형성이 됐거든요. 저도 예, 이 시기에 참여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를. 근데 결국 이런 어떤 혜택을 중계 주공 아파트들 소형 단지가 이렇게 약간은 보고 있지만 수요층들이 학원가 수요층이 뭐 18평대, 20평대 이 정도 거주하는 수요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네. 무슨 이해가 가시죠? 예, 예.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집이 저 18평, 20평에 사는 집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결국 그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층들이 사는 집인데 중계동 주공보다는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은 상업시설이라든가 교통이 편리한 노원역 근처 상계 주공을 많이 찾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계동이 상계동보다 늦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뭐 90년대 초반이거든요. 93년 뭐 이 전후거든요. 요때 앞으로 뭐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보기에도 그렇게 시간도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연한이 돼도 또 사업성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여건은 상계동 지역의 지금 주공아파트가 단기적으로 호재를 받고 급상승을 해서 조금 따라간 건데 상계동 지역이 만약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매수 저항을 받는다면 중계동 지역은 그런 양상을 좀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상태에서 가격이 소폭으로 더 상승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반 정도에 갈아타는 전략, 다른 지역으로 한번 바꿔 타는 전략 한번 세워보세요. 아, 그래서요.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아예 중개주공 2단지 아파트 팔고 네. 그 학원 바로 옆에 5단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큰 평수 27평 박을까 싶어요. 네, 중계동 지역은 어쨌든 근데 혹시 이 동네 사세요? 네. 항상 제가 우리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내가 투자하는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반경 3km 안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네네. 지금은 사실은 이 서울 지역의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단기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네네. 차익을 보면서 아파트를 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 급상승 2, 3년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를 만한 동력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급량도 봐야 되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아무거나 사면 조금씩 오르는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입지 잘 분석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 중계 5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노원, 중계, 상계 뭐 이런 지역들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소형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볍게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물론 호재도 있지만 그러면 과연 재건축이라는 걸 했을 때 이런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내가 추가 분담금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가격보다 그렇게 더 급등할 수 있겠느냐. 물론 미온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좀 지역을 좀 분석을 해서 또 인근 다른 지역이라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세미나 때 한번 오세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네, 생방송이라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서 좀 끊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만나보셨던 시청자분처럼 내가 궁금한 점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시장 흐름 분석을 통한 소액 투자 성공 전략이고요. 4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했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였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알짜배기 부동산 정보를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 R&D센터 김원준 전무이사, 서진부동산연구소 성대웅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가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김원준 전무이사의 투자 포인트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자, 오늘 좋은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그리고 왕십리역. 자, 이렇게 총 4군데의 멀티 노선들이 깔려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바로 개발 압력의 푸시를 계속적으로 받은과 동시에 자, 경제적인 한파가 앞으로 닥치더라도 버텨줬던 지역들입니다. 자, 이렇게 안심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자, 아직 가격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 왕십리역 주변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마장동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역에서도 상당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자, 주변에 한양대학교까지 갖추어져 있는 대학로에 가까운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다세대 주택들의 단점을 모두 해소한 곳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고층 약 8층 높이의 건축물 4개 동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성격의 이런 주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이런 다양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 많이 갖춘 마장동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성대웅 이사는 2가지 부동산 정보의 추천 포인트를 준비해 오셨죠? 어떤 거죠? 네, 일코노미랑에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 2인구 임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만큼 1, 2인구 주택 환경도 변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초구 반포동 지역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지역은 1, 2인구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내 집 앞에서 신분당선 3단계 연장선이라는 개발 호재로 인해서 큰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잠시 후에 서초구 반포동 지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은 이미 10년 전에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개발하지 못하였다가 이제 막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제 막 개발을 함으로써 투자의 적기, 투자의 타이밍이 형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전 투자함으로써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부동산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먼저 이 서초구 반포동, 여기 입지 여건이 어떤가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초구 반포동 지역입니다. 본 물건은 9호선 신논현역 급행역입니다.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매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7호선과 3호선 신사역, 바로 아래쪽에는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선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역세권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강남대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본 강남대로를 필두로 해서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개가량의 버스 노선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에서 우측으로 보시면은 강남 삼성권역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 삼성권역까지도 지하철역으로 세정거장, 내정거장이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직주 근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물건지 좌측으로 보시면은 많은 개발의 이슈 바람이 불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까지 입지해 있습니다. 본 물건지 주변이야말로 4통, 8통, 교통의 유충지라고 불려도 아깝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강남인 만큼 생활 인프라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마트들, 편의점들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이동 시에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서 이 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 본 물건지 주변에 입지해 있습니다. 이 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을 필두로 한참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만나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아래쪽에는 2호선 강남역이 입지해 있는데요. 이 강남역 주변의 테헤란로의 집가와 비교했을 때 약 본 반포동 지역은
테헤란로의 지가의 65%에서 70%가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은 미래성이 밝은 곳이고 이 미래성이 밝은 곳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성이 밝다는 것은 앞으로도 개발될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 건가요? 예, 현재 지금 강남 지역은 매모특급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모특급 개발들 중에서 바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큰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신분당선 3단계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차후에 신논현역과 논현역, 신사역까지 3단계 구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차후 이 미래에 이 용산까지 이 신분당선이 연결된 시에는 용산에서 강남역까지 이제는 15분에서 20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3단계 구간 현재는 단일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순간 9호선 못지않은 지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물건지 좌측으로 보시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약 6.4km 되는 구간을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체증 완화와 함께 지상층 약 6만 제곱미터의 지역에는 녹지공과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는 나비 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바로 좌측으로 오시면은 반포대로가 있습니다. 이 반포대로 전 구간을 2020년까지 아트밸리 가로수길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단순히 길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 걸맞는 상권이 들어오고 상권이 조성된다면은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전월세 가격 상승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물건지 바로 아래쪽에는 롯데 칠성부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딱이면서 롯데의 마지막 수건 사업입니다. 바로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삼성 부지의 약 2배가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본 부지가 완성이 된다면은 호텔과 공연, 상업시설 이외의 주인 편의시설로 탈바꿈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50만입니다. 계속해서 고퀄리티의 직장 인추어 수요가 본 강남구 지역으로 몰려온다는 사실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삼성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있는 약 166만 제곱미터 지역에 국제 업무시설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조성이 되는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옛 한전부지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영동대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환승 상태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단적으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서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122만 명입니다. 계속해서 이 강남구 서초구 지역에 풍부한 임차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큰 지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작 건물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지어지게 되나요? 올 연말에 다 네. 지어지는 거죠? 예, 본 매물은 2017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인 선분양 매물입니다. 선분양 매물이고 5층 중에 3층 로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베이 구조로 이쁘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내외부 자재는 강남에 어울릴 수 있는 고퀄리티의 자재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내부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뿐만 아니라 외부에는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함으로써 직장인들의 편리성을 한층 더해줄 수 있게 지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물건은 코너 건물입니다. 코너 건물인 만큼 개방감, 채광, 타 건물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반포동이라고 하니까 뭔가 겁부터 나거든요. 내가 과연 투자해 볼 수 있을까? 네.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현재 본 매물 매매가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2억 8천, 활용 시에는 실추자금 5천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2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7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해 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곳입니다. 하지만 선분양인 매물인 만큼 임장활동 철저히 하셔서 본 입지 여건, 환경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도면까지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투자하시는 습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에 있어서 판단이 되기 힘드신 분들 부동산 전문가들과 꼼꼼한 상담 후에 투자하시는 습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부동산 정보는 성동구 마장동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보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5호선, 분당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는 왕십리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연말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8층 건물 가운데 7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6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6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성동구 마장동이라고 하니까 잘 몰랐다가 왕십리라고 하니까 알겠어요. 여기 지역은 어때요? 사실 그 성동구라는 지역 자체가 이렇게 네.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소개되었던 그러한 지역들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제 공급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역시 투자지로서의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청량리역, 이렇게 왕십리역, 이렇게 다중 노선, 멀티 노선이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자, 개발적인 압력, 뭐 서울 2030 플랜, 뭐 2020 플랜 등 계속적으로 나왔던 개발 플랜에 이 지역들이 들어가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바로 직주 근접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공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급이 시작되고 있고, 자, 지금 폭증했던 수요자들이 역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액 투자하기에는 정말 적기이면서도 좋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장동에서 2분 정도 거리를 잡으시면 되겠는데요. 걸어서 2분입니다. 뭐 뛰어가면 뭐 1분 내에도 도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곳에 바로 마장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곳 같은 경우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바로 이곳 경의중앙선과 분당선까지 지나가는 다중노선이죠. 왕십리가 이곳에 든든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십리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상업시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노선들이 깔려 있고 또 업무시설들 역시 그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양대학교가 걸어서 10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한양대 주변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사실상 하숙집다운 하숙집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이 본 물건에 대해서도 많은 학생들의 수요가 발생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겠고요. 자, 그와 함께 최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룸이나 쓰리룸 건물에 2명 내지 3명 정도 함께 쉐어를 하는 쉐어하우스 개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학생들 역시 부담 없는 금액에 거주가 가능하겠고요. 자, 역시 세를 놓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 없이 세를 놓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포인트 정리해드린다면, 자, 다중 노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멀리까지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층, 신혼부부들의 수요층과 함께 학생들의 수요층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입지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참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뭐 쇼핑몰도 생기고 역 자체도 되게 예뻐지고 이런 것처럼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곳도 역시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사실상 뭐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뭐 개발 호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발 이제 바로 2020년도에 스타트하는 개발이 있는데요. 일단 조금 멀리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바로 청계천만 넘어가게 된다면 청량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다중노선 중에서 청량리역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요. 자, 사실상 이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키우기에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자, 588 그 홍등가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자, 이곳이 이제는 개발이 시작이 된다라는 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 정도가 이미 불도저로 밀어버렸고요. 자, 나머지 10% 역시 조만간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곳 롯데캐슬이 들어섭니다. 초고층 높이의 주상복합 업무시설 들어서는 개발과 함께 청량리 일대의 다양한 개발들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제 아래로 조금만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동구에 있는 다양한 개발들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최근에 그 마장동 같은 경우에도 마장동 축산시장이 상당히 유명하죠. 이곳 같은 경우에도 재래시장으로서 상당히 좀 노후화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만 보더라도 마장동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노량진 수산시장 등 지금 오래된 재래시장들이 이런 현대화 사업에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재래시장들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현대화 사업의 압력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이 대규모로 개발이 된다라면
보다 더 큰 지역의 가치 상승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020년도에 일어나는 개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자, 바로 이곳도 이곳 같은 경우에도 한전부지가 있습니다. 자,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현대차 부지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 이곳 성동구에도 역시 한전부지가 있는데, 자, 이곳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이전을 해서 2020년도에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 만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2017년도죠. 자, 지금 구입을 해 놓으신다라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충분히 차익을 보면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님 그 말씀하셨던 중에 학생들이나 혹은 신혼부부 아니면 직장인 수요가 많다고 했는데 건물도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좀 잘 지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잘 짓기 때문에 좀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엔 4개 동 고층에 다세대 주택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아파트랑 비교를 한다 해도 아깝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투룸 구조로 잘 나올 예정입니다. 자, 내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옵션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은 기본으로 설치가 될 예정이 되겠고요. 자, 그런 만큼 안심하시고 신혼부부들과 학생들의 월세 수요, 그리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직주 근접에 좋은 이런 직장 인근 수요자들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는 건물로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자, 이곳 바로 25m, 20m, 8m의 대규모 도로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랜드마크라고 불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러한 건물이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될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얼마나 있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곳 매매가 2억 7,600만 원 되겠고요. 전세 예상가 약 2억 5천입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액 투자, 자, 2,500만 원 전후로 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자, 이 지역 아파트에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지역의 비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중 역세권의 메리트,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의 메리트 직접적으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나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이곳에 다양한 노선들 들어선다 말씀드렸죠. 자, 이곳 마장동에서도 가깝고요. 마장역에서도 가깝고요. 왕십리역에서도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까지도 실질적으로 도보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그리고 발로 뛰시면서 이 지역의 분위기, 앞으로 얼마만큼 개발이 될 수 있고 얼마만큼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성대용 이사가 준비한 동대문구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들어보도록 하죠.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정보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7년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늘은 동대문구 용두동인데 동대문구까지는 많이 알겠지만 그렇죠. 이 용두동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모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입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조금은 어색한 지역일지도 모르겠으나 청량리역 하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청량리역 바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본 물건은 2호선 용두역 동대문구청역이라고 불립니다.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로 KTX 노선과 GTX 노선 면목선 경적철이 들어올 1호선 청량리역 또한 도보로 7, 8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2호선 용두역 바로 앞쪽에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회 홈플러스가 입지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시며 청량리역 바로 앞쪽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CGV 또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지에서 2, 30초만 나오시게 되면은 6차선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6차선 도로 신호등 딱 한 번만 건너시게 된다면은 퇴근 후에 산책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용두공원과 더불어서 이 용두공원 바로 아래쪽에는 청량감을 한층 더해줄 수 있는 청계천까지 흐르고 있어서 최적의 휴식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용두동 지역은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10여 개 이상의 국내 최대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재래시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을 바탕으로 풍부한 임차 상인들 만나볼 수 있으시겠고요.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 외국어대학교를 필두로 풍부한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까지도 골고루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고려대학병원과 경희대학병원, 성바오르병원을 필두로 한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만나볼 수 있으시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를 이용 시에는 강남까지 2, 30분 내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곳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동대문구를 방문을 해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갖게 그렇죠. 되는데 이게 어떤 계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네. 있는 게 청량리 재정정비 촉진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개발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 청량리 4구역지 집창총의 이주와 철거 문제로 인해서 개발하지 못하였다가 이제 철거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하시게 되면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본 방송 이후에 지우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청량리 4구역에는 65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과 공연,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청량리 4구역 바로 옆쪽에는 동부청가시장 부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동부청가시장 부지도 재정정비 사업에 들어가서 50층에서 58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동부청가시장 부지 바로 옆쪽에는 성바오르병원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 성바오르병원은 2019년도에 60층 규모의 새로운 병원으로 탈바꿈을 진행 예정입니다. 이제는 2020년이 된다면은 청량리역 주변 일대는 이 60층 이상의 스카이라인이 형성하게 된다는 거고 새로운 자적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호재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 발맞추어서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운행 예정인 KTX 노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KTX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은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이제는 약 1시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GTX 노선은 빼놓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청량리역에는 B노선과 C노선 두 노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두 노선이 들어선다면 청량리역은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9호선 못지않은 집가 상승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역까지는 한정거장입니다. 이제는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와 경기 일대의 임차 수요를 풍부하게 받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2017년도 얼마 남지 말에는 면목성 경전역까지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청량리에서 신내역까지 운행될 예정이고요. 본 노선이 개통됨으로써 이 청량리역 주변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줄 예정입니다. 이러하듯이 동북부 지역의 중심지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집창총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지가 바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일어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8월에 지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어질까요? 예, 본 매물은 2017년도 8월 준공 예정인 선분양 매물입니다. 본 매물 바로 앞쪽에는 8m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만큼 채광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6층 중에 3층 노야층입니다. 이 방 투룸의 거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부는 풀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는 기본이고 외부에는 미인 택배함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에 보기 힘들었던 40인치 TV까지도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몸만 들어오셔서 생활하시기 편리하게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본 시행사에서 사후 관리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그간에 지방에 계셔서 사후 관리 힘들었던 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본 매물 매매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활용 시에는 3,500만 원은 투자 금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000에 월세 90에서 100만 원 가능하시겠습니다.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4,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부동산 정보까지 다 들어봤는데 여기서도 빠질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투자라는 거는 현 상태의 모습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현장 방문하시게 되면은 노후화된 건물들 보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이러한 형태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 멋지게 개발된 청사진 미래의 모습 확실하게 그려보시면서 투자하시도록 하시겠고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과 꼼꼼한 상담 후에 투자하시는 습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부동산 정보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세 번째 정보는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정보였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서진 부동산연구소 성대웅 이사, 한국부동산 R&D센터 김원준 전무와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